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은 방송이 늦었는데 제가 실은 아침에 방송을 녹음을 하려고 했는데 별 의미 없는 시장 상황이 이제 변동수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고 낮잠 좀 자고 일어나서 시장 상황을 보니까 그래도 내용이 할 만한 게 있어서 이제 다시 한번 방송을 녹음을 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 하거든요. 왜 교회 같은 데도 그러면, 저는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그런 신자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교회도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학교를 가도 공부에 생각이 없는 사람이 그냥 책가방 둘러매고 개근상 받으려고 왔다 갔다 하는 거랑, 교회 같은 데도 믿음이 없는데 그냥 어떻게 계속 가야 하니까 계속해서 갔던 데니까 계속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믿음도 없이. 근데 그런 식으로 저는 방송을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제가 뭐 보여드릴 내용이나 말씀드려서 조금이라도 득이 될 수 있는 게 있다면 제가 방송을 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라고 판단할 때는 그때는 방송량을 좀 줄이려고 하거든요. 제가 뭐 이거 해가지고 조회수 뭐 엄청나게 막 늘리려고 하거나 뭐 그런 의도는 사실 어떻게 보면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해 주셔가지고 요즘에 조회수가 많이 늘어나고 구독자도 많이 늘어나서 저도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이고, 솔직히 이제 방송 녹음에 들어가기 전에 딱 말씀드리면 댓글에 이제 간간히 제가 개인 연락처를 안 올려놨는데, 대형 이제 코인 거래소 있죠. 대형 코인 거래소. 그래서 마케팅을 하시려는 분들이 저한테 간간히 이제 연락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 대형 코인 거래소가 어떤 데냐면 막 짜잘한데 그런 데 말고 진짜 누구나가 딱 말씀드리면 아시는 데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가 와도 저는 솔직히 제가 그냥 그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제가 대단한 사람도 아닐 뿐더러 한번 그렇게 관계를 맺다 보면 자꾸 이렇게 저렇게 뭐 얽히고 설키고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의도적으로 그냥 다 좀 약간 묵인하거든요. 그리고 대형 코인사 이런 데서도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와요.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좀 광고 좀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간히 계시는데, 그런 것 또한 스캠이 아니고 시총이 상당히 높은 코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긍정적으로 뭐 받아먹고 뭐 이렇게 안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분들을 무시하는 사항은 아니다. 절대 오해들 하지 마시고, 진짜 제가 생각해서 이거는 괜찮을 것 같다 뭐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분명히 수긍을 하긴 하겠죠. 근데 저는 솔직히 그냥 알차게 그냥 제가 순수한 의도에서 그냥 방송을 하는 게, 계속 유지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이제 계속 그렇게 밀고 나갈 거거든요. 일단 이번 방송 내용으로 딱 들어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되게 지금 불안해 하실 거예요. 알트코인 사토시가가 계속 까지고 리플도 안 올라. 그리고 찰리 브라운이 에이다 사라고 그랬는데 에이다는 잘 오르지도 않아. 지금 보면 비트코인만 막 올라 이러니까 막 다들 아마 막 심리적으로 좀 약간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딱 포인트를 딱 말씀드리면, 일단은 방송에 넘어가기 전에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이더리움이 현재 1.25% 올라서 36만 7,600원이에요. 자, 이거는 뭘 뜻하냐면 이더리움이 시총 높은 코인 중에 먼저 치고 나가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먼저 갔고, 이더리움이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갔고, 그 나머지 코인들 있죠. 리플이든 비트코인 캐시든 뭐 에이다든 다시 순차적으로 시총 낮은 코인까지 다시 한번 움직임을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불안해하지 마시고 지켜보세요. 크나큰 뭐 엄청난 반전이 있거나 갑자기 폭락을 한다거나 그래가지고 뭐 제가 말씀드리는 폭락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마 아실 거죠. 그래서 중장기적 관점으로 아직까지도 시장이 긍정적으로, 시총이 슬금슬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 추세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에 관해서 제 관점은 변함이 없고, 변했다는 거는 제가 어저께 이 차트를 말씀을 드렸는데 틀리긴 틀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는데, 이제 월요일 날부터 목요일까지 1270만원에서 1280만원, 그래서 상하루 10만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봤는데, 사실 지금 1300만원대 고지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빨리 왔어요. 여기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틀렸다, 어쨌건 중요한 건. 근데 어쨌건 제가 틀린 거는 수긍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폭락하는 걸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시점 때 얼마까지 갈 거라는 거에 관해서 저는 좀 약간 성격 자체가 이런 거에 관해서 좀 그러면은 좀 약간
떨떠름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면목도 없고 누가 뭐라고 말을 안 하더라도. 근데 어쨌건 중요한 거는 1300만 원대까지 제가 올라가는 거는 금요일 날부터 토요일 시점을 봤는데 지금 날짜가 조금 빨리 땡겨졌어요. 근데 이거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 중요한 건 이제 차트적 관점으로 대입을 해서 딱 보면 업비트 기준 차트거든요. 이게 보면은. 근데 거래량이 쭉 찔끔찔끔 계속 줄고 있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게 코인 가격이 1300만 원대로 쓱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올라갔다가 살짝 조정 장세가 있는데, 이 추세가 제가 봤을 때는 쉽사리 무너지지 않을 거고 1500만 원까지 돌진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구간을 분명히 두긴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을 강하게 장대 연봉을 이제 주면서 1336만 원대까지 급작스럽게 이제 올랐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그렸어요. 틀리든 맞든 저는 어쨌건 중요한 건 오르고 있는 건 맞잖아요. 제 얘기가 맞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오늘 화요일이죠.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 1300만 원대에서 뭐 조정 장세를 하든 아니면 우상향을 하든 어느 정도 위치를 시키고, 그 다음에 1500만 원대까지 도달을 다시 한번 이제 도전을 하는 게 28일 밤이 될 수도 있고 28일 낮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건 28일부터 29일, 30일까지 1500만 원대 도전을 하지 않을까. 근데 웃긴 거는 특이사항은 28일하고 29일 날이 G20 정상회담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주시하고 눈여겨봐야 된다. 근데 첫 번째 G20 첫 번째 이제 이번에 있었던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긍정적인 가이드라인이 분명히 나왔고, 이번에 국제자금세탁 방지법에서도 가이드라인이 나왔는데 그게 오히려 가시적으로 긍정적이게 시장에 반영이 됐고, 이번에 G20다. 근데 이게 저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두 번째. 그래서 이번에 G20에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알트코인 사토시가가 워낙 많이 까져 있고 많이 못 오르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지금 130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1200만 원대, 1100만 원까지 갑자기 28, 29일 날 폭락을 한다면 저는 이들이 그리는 그림이 반대로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긍정적으로 시장이 계속해서 흘러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비트코인을 폭락시키기에는 알트코인들이 너무 취약하다라고 하는 거에 관해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가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거든요. 근데 현재가 62.47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 60.3이나 61 정도 되면 하락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지금 계속해서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현재가 62.47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지난번 전고가 도미넌스가 63.3인가 63.2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구간이 어디 정도냐면 비트코인이 13,000달러 도달 이후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비트코인이 더 올라간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더블탑, 분명히 차트적인 관점에서 모두가 다 아는 패턴인데 더블탑, 지금 보면은 더블탑을 2번 찍으면 거기서부터 도미넌스가 쭉 하락을 하면서 알트코인이 상승을 할 거다. 그게 7월달로 아마 제가 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원래는 예상했던 게 6월달인데, 그러니까 7월달로 넘어갔기 때문에 7월달하고 8월달 말까지, 그래서 순차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이건 또 누가 이 차트를 그린 건데 이 사람도 이제 좀 약간 신빙성 있게 가끔가다 잘 맞추긴 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비슷하게 언저리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비트코인이 6월 26일까지 11,800달러까지 도달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지금 환율로 봤을 때 1,156원인가 하거든요. 되게 많이 떨어져가지고 환율이. 그래서 그걸로 11,800달러를 계산을 하면 1,364만원 정도 돼요. 1,365만원이 언저리. 그래서 오늘 점진적으로 조정 장세가 살짝 있더라도 이제 6월 26일까지는 11,800달러 다시 한번 도전을 할 거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알트코인의 대왕이 사실은 이더리움이거든요. 근데 이더리움이 1.27%가 올랐다는 얘기는 사실 그 친구가 먼저 올라가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순차적으로 리플이든 에이다든 다시 한번 이제 원화 가격으로 슬금슬금 올려줄 거예요. 근데 폭등 장세는 분명히 일어나지 않아요. 예. 왜 그러면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본격적으로 까기 시작할 때가 분명히 올 텐데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원화 가격으로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여러분들이 투자한 코인들이 슬금슬금 계속해서 올라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예전에, 그러니까 한 2주 전에 이제 떨어질 거라고 예상해가지고 현금화하셨던 분들 있죠. 그리고 계단식 하락을 예측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미 가격대가 어느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돈을 더 주고 사기에 심리적으로 아마 되게 부담스러운 분이 되게 많을 거야. 특히나 에이다 같은 거는 106원대에 매집한 사람은 상관이 없어. 근데 또 이제 114원에 팔아버린 사람, 110원대에 팔아버린 사람, 그 가격이 온다는 게 쉽사리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지금 시장 상황이 지난 4년, 5년 동안 있을 때 그 패턴을 계속해서 지금 이 동그라미 형태를 계속 반복해서 돌고 있는 거예요. 변함은 없어요. 예전에도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계속 올라갈 때는 알트코인 시장이 이렇게 뭉개지고 그랬어요. 이거를 몇 번을 계속 반복을 했어요. 근데 이런 장이 오면 2017년 그때 갑자기 알트코인 시장이 막 붐이 일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두세 달. 그런 장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희망으로 삼고 분명히 우리는 계속해서 견뎌야 한다는 거고, 제가 의도적으로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이 방송을 만드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보는 시장의 관점을 그대로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주관적인 감정이 많이 대입이 돼 있긴 하지만 그런 관점으로 저는 이 시장을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긍정적으로 보자 뭐 비트코인이 갑자기 1억 갈 거다, 뭐 리플 코인이 뭐 갑자기 뭐 4,000원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허무맹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식적인 선에서 분명히 비트코인도 올라가고 도미넌스도 정리가 되고 알트코인들도 원화 가격으로 하든 뭐가 됐든 슬금슬금 올라갈 거다, 어느 정도 자리까지 계속해서 올라갈 거다라는 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건 XRP하고 BCH를 말씀드리는데, XRP가 지금 차트적 관점으로도 그렇고 많이 나쁘지 않아. 그리고 이 지금 XRP에 들어가서 앉아있는 사람이 제가 고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앉아있어요. 지금 오르지 않더라도. 그래서 지금 저도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어쨌건 많이 안 오른다고 그래서 이게 뭐 저는 뭐 아니라고 판단 안 하거든요. 제가 주되게 많이 들어갔던 가격대가 360원대인가 아마 그랬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보다 상승률이 조금 찔끔 못할 수도 있는데, 어쨌건 저는 조금 더 폭넓은 시야로 봤을 때는 수익률로 봤을 때 더 높을 거라고 판단하고,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더리움이 먼저 선방을 치고 나가긴 하지만 이 친구도 분명히 움직일 거다, XRP도 분명히 움직일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에이다도 지금 보면은 사람들이 말이 되게 많아요.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쨌건 중요한 건 제가 보는 찰스 호킨스, 그리고 찰스 호킨스가 이더리움이 처음에 탄생했을 때 중추적 인물 몇 명이 있었어요. 비탈릭 부텔린 말고 그 중에 3명 중에 중추적 인물 중에 1명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운영하는 지금 IOHK 그룹에서 운영하는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든가 에이다라든가 호라이젠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해서도 저는 중장기적 관점으로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호라이젠도 물론 사토시 가격으로 되게 많이 까져 있긴 하지만 베리 실버트가 거기에 투자돼 있고, 그리고 베리 실버트가 제가 어떤 분이 댓글에 주셨는데 11살 때부터 트레이딩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천적으로 타고나기를 이 돈에 대해서, 자금의 흐름에 관해서 되게 잘 보는 사람이라는 거죠. 감각적으로. 근데 그런 사람이 본인의 포트폴리오에 넣은 코인들이 쭉 있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그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많이 손해를 보긴 했지만 사토시 가격으로는 그래도 많이 불안해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 베리 실버트를 추종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어쨌건 그러려니 하는 입장. 그리고 XLM도 지금 보면 뭐 오른다 안 오른다 말이 많고 그러긴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게 보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도. 그래서 계속해서 홀딩 전략, 그리고 여기 VET 벳이 있는데 이거 보면은 마이너스 65.46인데 이게 되게 빨리 올라가고 상당히 강세를 지금 띄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인기 순위 검색에서 이게 거의 탑3 안에 들었더라고요. 제가 아까 검색을 해서 보니까. 그래서 이유가 왜 그런가 했나 했더니
월마트하고 협력 관계다. 이런 뉴스가 오피셜하게 막 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오를 수 있지. 근데 그럴 때 랠리를 개인이 거기 타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만약에 살라고 했었으면 벌써 2, 3일 전에 이걸 샀었어야지. 누가 이거를 뉴스에다 얘기를 해. 월마트하고 뱃코인하고 뭐 협력 관계다, 파트너십 관계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때 사면 이미 늦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거, 많이 오르지 않는 거, 사람들이 안중에도 없는 거, 욕하는 거, 그런 코인을 사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 당장 일주일간에, 2주일간에 오르지 않더라도 그게 더 돈이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건. 자, 실내로 큐텀 같은 거, 네오 같은 거, 그런 코인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네오든 큐텀이든. 어쨌든 사람들이 지금 사기에도 좀 부담스러울 거야. 큐텀 벌써 슬금슬금 지 혼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5,000원까지 올랐어요. 전고 대비해서 물론 아직까지 마이너스 95%야. 네오도 전고 대비해서 아직까지도 마이너스 90 몇 프로가 넘어요. 근데 네오도 이미 2만원대예요. 2만원대에서 폭락할 것 같죠. 근데 폭락 안 하고 있잖아요. 예, 큐텀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저는 이거 안 팔 거거든요. 예, 제가 생각하는 가격대가 오지 않으면 안 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긍정적으로 계속 보고, 골드 가격을 이제 제가 오른다고 해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1433달러, 실버 가격이 15달러 52센트. 이렇게 금은 가격이 올라가면 저한테 이제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어. 금은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근데 저는 그분들이 왜 저한테 그렇게 댓글 다시는지 알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은에 대해서 추종한 지가 제가 29살, 28살 때부터 이거에 관해서 조사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아보고 많은 글도 보고 해외 외신도 많이 보고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한 7, 8년, 10년간 계속 투자도 했었고, 중요한 거는. 그리고 다음에 홍두깨라는 분이 그 사람이 원래 거기 방장님인데 달러와 금은 관련 경제방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거기가 아마 회원수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좋은 자료가 있으시면 거기 가서 보시는 것도 제가 보기에 금은을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다 판단해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제가 계속 이 시장을 봐왔기 때문에 단언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오른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해치펀드가 한 방에 툭 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이게 30달러, 40달러 훅훅 내려가요. 생각보다 빨리 내려가요. 그러니까 그건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림자 금융 세력들이 어디 손을 먼저 들어주고 있냐라는 거를 우리가 딱 판단을 정확히 내려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 US 달러 인덱스가 지금 지리한 흐름세, 관망하는 장세. 자, G20 회담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금 주식시장은 이럴 수밖에 없어. 환율 시장도 이럴 수밖에 없어. 그러나 단적으로 보시면은 28, 29 그 언저리가 지나면 분명히 다시 한번 반등 장세가 분명히 오긴 하겠죠. 그러나 저는 미온적이지 이게 무슨 뭐 엄청나게 훈풍이 돌 거라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달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제 미국 주식시장도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고, 만약에 오른다면 연말 가서 되게 많이 오를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한 4분기?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미국의 양적 완화 그리고 금리 인하를 제대로 오피셜하게 트럼프가 바로 때렸을 때, 지금은 그냥 냄새만 풀풀 풍길 뿐이고, 자, 원달러 환율 1156원이에요. 지금 현재. 변함이 없죠. 이 추세를 읽는다는 거는 우리가 그냥 뉴스 몇 개 보고 뭐 연말에 뭐 어떻게 될 거예요 하는 사람 많은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이건 FX 마진은 저도 잘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일반인들이 환투기에 지금 들어가는 거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게 지금 이 추세가 어디까지 가냐. 근데 저는 극히 미약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일반 매스컴들에서 뭐 예를 들어서 한국 경제가 위험하다, 원화가 추락할 거다, 휴지가 될 거다 말했던 거에 결국 뒤통수를 맞은 사람들이 아마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달러가 연말 가면은 1,800원 갈 거다, 2,000원 갈 거다라고 그 사람들은 아직도 외치고 있겠죠. 금값이 1,800달러를 넘을 거다, 은값이 1,000배가 뛸 거다, 그 얘기를 아직도 계속 하겠죠. 10년 전에 나왔던 얘기예요. JP모건에서 은을 매집한다. 그 얘기는 10년 전부터 제가 계속 들었던 얘기라고요. 근데 변함이 없어. 지금까지도 가격대가 사실은.
자, 원화 대비해서 지금 보시면은, 원화 대비해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러 가지 통화들 있죠. 지금 파란색에 있는 거는 원화 대비해서 약세인 거고, 지금 빨간색에 있는 거는 원화 대비해서 강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엔화, 그리고 지금 보시면 호주 달러, 뉴질랜드 달러, 오세아니아 것만 지금 강세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그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국이란 나라가 국격이라는 게 예전 같지 않다. 예전보다 상당히 높이 올라왔고 앞으로도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시진핑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한국에 방문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방문한다. 왜 중간에서 계속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질까요? 한국이란 나라. 매스컴에서는 경제가 안 좋다. 망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환율은 계속 방어를 하고 있을까요?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뭔가 분명히 뭔가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자, 지난 1시간 트위터 언급 횟수가 탑3에 VAT,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여기 3개 코인이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트위터 언급 횟수에서 이게 사람들이 많이 이거를 언급을 했을 땐 이미 늦었다는 거죠. 그때 타면 늦어. 그러니까 째려보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홀딩한 사람 같은 경우는 이 뉴스가 월마트하고 뱃코인하고 만약에 호재거리가 나왔다 이럴 때 던지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째려보고 있다가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사실은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할 때와 매도할 때를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죠.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근데 그거는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코인시장에도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적용되는 게. 자, 미중 정상회담 이틀 남았는데 무역 협상 재개될 거냐, 아니면 소득 없이 그냥 사진만 덩그러니 되게 될 거냐.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미중 모두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상황이. 최종 담판은 정상회동서. 추가 관세 무기한 연기 협상 재개 가능성이 가장 높아. 관세 일시 유예, 협상 결렬 가능성도 거론, 지나친 낙관론 경계해야, 회의적 시각도. 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때리겠다 했는데 실제로 일정 부분은 때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어떤 그 스탠스가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게 2보 전진 1보 후퇴. 보통은 이 사람이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다시 한번. 그래서 화웨이가 어떻게 되든, 중국 시장이 어떻게 되든 그거에 관해서도 지켜보시고, 이 트럼프와 시진핑 이 두 캐릭터는 어떤 사람들이냐. 과연 모든 사람이 10명 중에 9명, 99.9명이 얘기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 그리고 미국의 승리로 끝날 것인가. 그리고 찰리 브라운이 얘기하는 중국이 GDP를 2030년까지 1위의 자리에 오르게 할 거냐. 그거에 관한 것도 올해 말이 됐든 내년이 됐든 분명히 나와요. 저는 저 빼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말 바꾸기를 절대 전 하지 않아요. 이 부분에 관해서. 그리고 금값에 관해서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켜보시면 돼요. 왜냐면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자존심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분석가로서의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전문적인 분석가는 분명히 아니에요. 근데 하지만 유튜버들이나 매스컴이나 블로거들 중에 분명히 중간에 바꾸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는 분석가로서 어떤 심미적인 것까지, 되게 깊숙한 것까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수박 겉핥기식 정도. 그래서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틀리면은 틀리다고 시인을 해요. 자격이 없다. 라고. 근데 아직까지 결과 나오진 않았죠. 근데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미, 러시아, 핵군 축속, 중만 확대, 시진핑 로켓군 창설의 핵심 전력 육성이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이거를 제가 중국이 잘 된다, 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스트림이 흘러가는 걸 제가 어떠냐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세계 3위 핵 보유국, 오른 중국이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걸 봐야 돼. 2018년 국가별 핵무기 보유량이에요. 러시아가 6,500개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350개를 줄였어. 미국이 6,185개인데 마이너스 300개. 근데 중국은 지금 핵탄두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어요. 파키스탄도 핵탄두를 늘리고 있고 북한도 핵탄두를 늘리고 있는 현재 실정이에요. 2018년에는.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늘리지 않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 보시면은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1위인 러시아가 있는데 마이너스 350개라고 해도 중요한 거는 미국보다 많아. 핵 보유가.
그리고 우주 로켓에 관해서 원천적인 기술도 사실은 미국보다 사실은 원래 훨씬 더 앞질러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건 아실 거예요.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오히려 러시아 기술을 빌려서 우주에다가 로켓을 쏘아 올릴 때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건 중요한 거는 중국이 이렇게 움직이는 데는 러시아의 어떤 그런 것도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한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현실을 보고 저는 모든 어떤 전 세계 돌아가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산주의다, 자유민주주의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중요한 건 러시아하고 중국은 같은 놈들이라는 거죠. 겉에서 어떻게 하던. 그래서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고 정말 비싼 금값 어디까지 오를까. 여기 이 문장을 잘 보셔야 돼요. 국제 금값이 6년 만에 최고치를 달했다. 미국 이란 갈등 금리 인하 전망 때문에 프로그램 단기 매매가 주도하고 있다. 현재 상황이 투기자본 이탈 시 급락 전망도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금값이 오른다고 해도 제가 제 전망이 틀리다고 생각 안 해요. 제가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계속해서 제 채널에서 유지하는 동안에는 이거를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걸 보시면 되고 들썩이는 가상화폐 시장 비트코인 1,300만 원 돌파라고 이 뉴스가 나왔는데 아까 이 뉴스가 나온 시각이 4시 50분에 나왔거든요. 근데 댓글이 한 개도 없었어요. 시간이 이렇게까지 흘렀는데도 댓글이 없었다는 이유는 과연 뭘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결국에는 알트코인 시장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아직까지 안 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기에 관해서 관심이 많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는 우리같이 이미 이 시장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한테는 호재라는 거죠.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박봉에 시달리는 1인 가구 10명 중 4명은 월 200만 원도 못 번다.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1인 가구 빠르게 늘면서 580만 명이 육박한다. 우리 국민 10명 중 3명은 나홀로 가고 1인 가구 임금 근로자 100명 중 36명은 월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1인 가구가 빠르게 늘면서 전체 가구의 30%를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여기 나오죠. 제가 이거를 뭐를 말씀드리려고 이 기사를 발췌를 했냐면 지금 현실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내용은 아니에요. 돈의 액수의 차이 문제지 미국이든 일본이든 아니면 유럽의 프랑스든 아니면 뭐 독일의 어떤 나라건 액수의 차이일 뿐이지 인플레이션 대비해서는 먹고 사는 거는 생활 수준은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여기서 이 정도 수준에 사는 사람이 갑자기 독일로 이민을 갔어. 그럼 거기 가서 갑자기 떼부자가 되고 뭘 하면 성공할까요? 어떤 사람이 호주로 이민을 갔어. 그러면 거기 경기는 좋을까요? 한국 경기만 안 좋을까요? 전 세계는 비등비등하다는 거죠. 저는 그때 다른 나라에 가서 막 돌아다니고 막 호기심 어떤 그런 걸 충족하려고 막 일적인 측면에서 막 이렇게 둘러보고 했는데 제가 착각했던 게 뭐냐면 저는 한국을 떠나면 좋은 일만 생기고 제가 엄청나게 성공할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봤더니 한국 경기가 안 좋으면 거기도 안 좋아. 근데 지금은 웃긴 건 뭐냐면 제가 갔던 그런 나라들보다 한국이 살기가 더 좋아졌다는 거죠. 되게 웃긴 게 그게 가서 진짜 둘러보고 살아본 사람은 한국에 와보면 그걸 느끼는데 한국에만 계속 있었던 사람은 오히려 한국만 계속 욕을 한다는 거죠. 제가 그런 분들이 왜 그런지 알아. 근데 그거는 내 자신이 몸으로 직접 체득하고 가서 겪어봐야지 알아. 왜? 일단 한국에서 다른 나라 가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한국을 떠나. 그래서 그 나라에 가. 유럽의 프랑스라고 쳐요. 거기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집세가 생각보다 비싸요. 자, 제가 실례로 인도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국 사람들이 살만한 집에 가서 그 집을 빌리잖아요. 렌트를 해. 어떤 가족들이 갔어. 그럼 그 월세가 300이 넘어요. 제가 이거 뻥치는 게 아니에요. 조사들 해보세요. 실제로. 한국 돈으로 따졌을 때 300이 넘어요. 그럼 거기 가서 뭘 해먹고 살 거예요? 자, 거기 가서 어떤 돈을 얼마큼 벌겠어요? 자, 유럽에 갔어. 자, 프랑스에 갔어. 예를 들어 호주에 갔어. 렌트비를 내. 거긴 또 뭐 전세도 없어. 또 웃긴 거는 그런 나라들은 해외는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있는 게 전세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좋은 거야, 알고 보면. 근데 앞으로는 전세제도가 점점 사라지긴 하겠죠.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근데 중요한 건 1인 가구. 자,
지금 보면 부산에 있는 친구가, 제주도에 있는 친구가 서울 와서 자취를 하면서 나는 성공할 거야 하면서 어떤 직장에 다녀. 근데 한 달 버는 돈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야. 자, 집세가 보통 보면은 조그만 뭐 오피스텔이나 조그만 원룸 같은 거 보면은 아마 70에서 80만 원 최소로 잡아도, 아니면 70에서 100만 원 이상은 줘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월급에서 그거 빼 일단. 그리고 교통비 빼. 못 빼고 못 빼. 이것저것 다 빼. 식사비 빼고 다 빼봐요. 그럼 과연 남는 돈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그 친구가 성공을 한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객지에 나와서 그렇게 산다고 쳤을 때 과연 몇 프로나 그 중에 성공을 하고 얼마나 돈을 모을까요? 예. 성공률이 그렇게 많이 높지 않아요. 진짜 특별한 사람 빼고는, 특별하게 윗사람한테 눈에 띄어가지고 와, 얘는 진짜 초고속으로 올려줘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 빼고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학교도 보면은 이번 영상에서 좀 약간 이 사진에서 되게 얘기가 길어졌는데 저는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하는 편이라서. 그리고 학교도 그래. 학교도 내가 예를 들어서 좋은 학교 나왔어. 그래서 내 주변 친구들보다 내가 말빨도 좋고 아는 것도 많아. 되게 뛰어나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막상 직장 생활 딱 가봐. 그럼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보다 먼저 왔다고 막 짓눌러. 그리고 그 사람이 나보다 아닌 것 같아. 근데 막상 겪어보고 시간을 흘러보면 세상이라는 게 내 뜻같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나이 어린 친구들은 세상을 몰라. 다 잘 될 것 같아. 내가 왕이 될 것 같아. 세상에 나가면. 이제 막 학교 졸업한 사람들 있죠. 대학교 막 졸업한 사람들. 근데 아니라는 거죠. 직장 생활에서 왜 삼성전자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못 왜 거기서 못 버티냐면, 아무리 서울대, 연고대, 뭐 스카이 나와도 못 버티냐면 버티는 사람도 있겠죠, 분명히. 예? 근데 그거는 진짜 마지못해 진짜 죽기 살기로 먹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 빼고는, 약간 집안에 여유가 있던 사람, 뭐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중도 탈락해서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는 거죠. 예. 나보다 세상이 훨씬 크다, 라고 생각하고 깨달았을 때 어떻게 보면 2보 전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보 후퇴하더라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겪어보고 하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다른 나라 가서 살아보고 하니까 나보다 잘나고 똑똑하고 훨씬 그런 사람도 많고, 그래서 세상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 자신만, 내 주변만 보지 말고. 그래서 어쨌건 그거를 말씀드리고, 자, 경제 상황이 안 좋고 내가 객지에 나와서 자취를 해. 방세 내고 뭐 한 달에 사 먹는 식비 빼고 이것저것 해봐야 돈 버는 것도 얼마 없어. 자, 그러면 그거를 연금을 불까요? 보험을 불까요? 아니 뭐라는 게 나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금을 살까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보면은 리플 코인이 550원이야. 비트코인만 막 올라. 사토시 가루 막 까져 있어. 에이다 막 까져 있어. 114원, 막 113원 막 이래. 115원도 가. 근데 지금 저평가돼 있어요. 그런 코인들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딱 2가지 코인만 딱 말씀드렸는데 나머지 코인들도 아마 분명히 제가 다른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연금이다, 보험이다 치자요. 자, 10년 후에 보험금을 내가 1억을 받는 보험금이 있어. 근데 그때까지 1억을 버야 돼. 한 달에 꼬박꼬박 얼마씩. 그럼 그때 가서 10년 후에 짜장면 값이 얼마가 돼 있을까요? 그때 가서 우리가 공공요금, 택시비가 얼마가 돼 있을까요? 그런 건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죠. 보험사가 걔네가 짜놓은 알고리즘이 일반 개인들은 생각했을 때 내가 이득을 많이 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알고리즘이 결국에는 보험사가 가져가는 게 많아요. 걔네 주식이 왜 그렇게 오르겠어요? 사람들 월급 주고. 다 이유가 있는 거라니까요. 결국에는 보험 계약서도 보면은 보장성이 있고 보면 저축성이 있어요. 보장성, 아무리 금액이 비싸더라도 보장성, 약간 특이하기 괜찮은 거, 그런 거는 들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특히나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연금 드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코인 시장에 매일매일 내가 리플 코인 2만원, 3만원, 뭐 돈 되는 사람은 5만원, 10만원 이거 사는 거보다는 못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지금 이미 트렌드가 이쪽으로 이미 전향돼 있다는 거죠. 베리 실버트가 이미 어릴 때부터 그렇게 움직였다고 하잖아요. 11살 때부터. 이 자산 시장에, 이 투자 시장에 들어온 천재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진 않았구나. 베리 실버트가 지금 보는 포트폴리오를 제가 추종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도. 네.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댓글 달아주셔가지고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릴 뿐이에요. 이때가 괜찮은 뉴스가 있으면 또다시 찾아뵐 거고, 총기 관련해서, 미국 경제 관련해서 뭐 한국에 여경 문제가 있었죠. 여성 인권하고 덧붙여가지고 제가 그거에 관해서 전 세계 트렌드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생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거를 한번 만들어 볼까도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시간이 되면 만나서 또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오늘은 뭐 개인적인 얘기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선배님들도 많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은 찰리 브라운, 얘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귀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광고 한 편씩 시청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도 감사합니다.